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마감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890만원이고요. 플러스 8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고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주말 동안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는 4월달까지 버티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질 그런 이제 다 잃어버리면 떠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불안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말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인간의 심리 이런 부분들하고 좌우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뭐 실적, 그다음 뭐 전망 뭐 이런 거에 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고스톱 책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습성이 고스톱 치는 데는 포커 칠 때의 그 심리 상태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스톱을 예를 들자면 고스톱은 다들 치시니까 치어보셨을 거니까 치다 보면 5명이 앉아서 친다면 2명은 광을 팔죠. 그러면 패가 딱 들어왔을 때 아주 좋은 피가 들었을 때 광석장을 들고 친다거나 아니면 쭉 피가 억수로 많이 들었다거나 상피만 막 들었다거나 이럴 때 이제 고 하고 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반면에 패가 웬만큼 들으면 되겠지 하는 느낌으로 그냥 공 해놓고 보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치죠. 계속. 그럼 이제 자꾸 치다 보면 돈을 좀 잃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골을 합니다. 왜냐면 빨리 그 본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골을 한다는 얘기는 패가 안 좋아도 골을 하고 패가 좋아도 골을 하고. 근데 패가 안 좋을 때 골을 하면 잃을 확률이 훨씬 높아져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계속 발생되면 주식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되면 이런 걸 많이 하기 위해서 배팅을 자주 하게 돼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최근 들어서 지금 지난주에 주로 했던 게 수익 잘 나고 있다가 950만원 갔는데 조금 더 벌어갖고 50만원 더 채워갖고 1000만원 맞추려고 버티다가 950만원까지 갔다가 그게 920만원으로 확 빠져버리는, 그러고 나서 그게 900 깨지고 880까지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목표로 잡은 게 뭐냐면 금액을 떠나서 무조건 수익 올리는 날이 되도록 하자. 그러니까 손실을 끊어주는 날이 되도록 하자.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배팅의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올라갈 때 계속 이 실현을 해가지고 돈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안 사고 가만히 이제 있던 것만 올라갈 때 팔아갖고 챙기면 어쨌거나 수익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8만원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패턴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고스톱으로 비유하자면 광이 5장 들어왔을 때 아니면 그 상피 쭉 뛰기가 한 서너 장 들어왔을 때 요럴 때만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눈에 들어오더라도 이 종목이 들어가면 거의 이건 들어가면 무조건 막 99% 먹겠다 싶을 때만 사고, 아이고 막 잘하면 요거 한 먹을 확률이 한 50% 되겠다 싶으면 안 사는 거죠. 니모라 그러고 나쁘고 정말 확실할 때만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오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배팅을 확 줄이고 확실하다 싶을 때만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챙기고 뭐 이런 느낌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실을 끊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굉장히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금요일 방송했는데 댓글에 여러분들이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시장이 지금 좀 엉켰어요. 국내 지수가 코스피로 보면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단에 올라와가지고 여기 버티고 있는데, 일봉입니다. 버티고 있는데 이건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게 안 내려오고, 삼성전자하고 거의 모양이 비슷하죠.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안 내려오고 버티고 있으니까 코스피 지수도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고 버티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약간 내려오니까 얘 따라서 조금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이
그래서 지수 차트하고 일봉 차트하고 삼성전자 차트하고 거의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삼성전자 혼자서 거래소를 방어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봐가지고는 왜곡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매매하는 사람 같으면 맞겠지만 대부분 다 삼성전자 한 개만 한 종목만 매매하지는 않죠. 그래서 일반 종목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을 보는 것이 현 시장을 잘 보여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보시면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비해서. 그래서는 여기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현재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좋아진 배경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스닥 지수가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의 관세 때문이든 뭐든 간에 내려와가지고 들어올리려고 지금 시도는 하는데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다는 이 부분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바닥을 기고 있다는 이 부분도 작용하고 있고요. 그나마 금요일에 양봉으로 들어올렸다는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도에서 밑으로 가고 싶진 않다는 게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을 때 시장의 힘이 이 정도는 바닥이다. 그래서 지지선을 확보했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쪽으로 올라갈 것 같다. 이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국내 증시는 지금 두 가지가 지금 큰 이벤트가 걸려 있죠. 일단 3월 말일부터 공매도가 시행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 4월 2일부터 관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이야기한 날짜가 4월 2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부재고 국무총리도 지금 탄핵됐다가 오늘 이제 복권했죠.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언급할 때 한국이 미국에서 돈을 너무 벌어간다. 그래서 이제 압박 주는 멘트는 하는데 대놓고 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그냥 대놓고 관세 때리고 이렇게는 못한다는 얘기. 왜냐면 대통령도 없는데 막 때리면 욕만 먹겠죠. 그리고 대응이 안 됩니다. 이 상대방이 뭐 있을 때 두드려 패지. 없는데 두드려 패면 욕만 먹고 저쪽에서 권하는 대행이 권한도 별로 없는데 해놔봐야 소용없죠. 대통령 바뀌면 또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벗어나 있는데 이제는 이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만간에 통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통상 압박 뭐 이렇게 해서 관세 부분에 대한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걸 이제 잘 돌파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외교통이기 때문에 잘 대처하리라고 봅니다. 미국하고도 좀 가까운 편이고 그래서 슬기롭게 원칙적인 부분에 잘 대응을 해주면 오히려 지금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4월 2일날 관세가 부과된다는 이 부분이 불안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3월이 마지막 주니까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되는 거 보고 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매수를 잠시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미국 증시라도 올라가주면 그냥 따라가주면 되는데 미국 증시도 여기 있는데 우리가 먼저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4월 2일 관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하나 하고 그 다음 3월 31일 날 공매도를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공매도를 부과하면 오히려 증시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부과되는 그날부터 올라간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전인 지금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부과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공매도를 칠 거기 때문에 공매도를 친다는 얘기는 하방으로 배팅 치는 거니까 공매도 치면 내려갈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먼저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공매도가 시행되면 오히려 지수가 더 안정적일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이유가 다른 거 다 내려갔는데 혼자 끌어올리는 이유가 공매도가 없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이걸 끌어올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삼성전자 악재가 발생하면 팔지를 못합니다.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악재가 생겼다고 해서 외국인이 팔아버리면 파는 힘으로 해서 급락해 버리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여기서부터 사갖고 평균 단가가 여기인데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똑같이 샀다고 치면 평균 단가가 여기인데 여기서 악재가 터졌다고 해서 팔면 외국인이 샀던 물량을 줄이려고 파는데 아무도 안 사주면 급락해갖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손실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방어하는 방법이 해지를 해주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해지하는 방법이 선물 같은 거나 옵션 같은 걸로 해지할 수는 있는데 이건 다이렉트로 해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하나의 개별 전기전자 쪽에 악재가 생기면 선물 매도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가 확 올라가 버리면 삼성전자는 빠지고 있는데 올라가 버리면 선물 매도 쳐놨는데 선물 매도는 손실 나면서 삼성전자도 손실 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완전한 해지가 안 된다 얘기죠. 근데 만약 공매도가 있다면
공매도 시행되는 3월 31일까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여기서 붙들고 있다가 공매도 시행될 때 여기서 공매도를 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에 대한 위험 부담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매도가 어느 정도 배팅을 치고 나면 내려갈 때 공매도 부분에서 이익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 공매도가 생기면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이렇게 물량을 많이 사야 되는 입장에서 개인은 샀다가 아니면 팔아보면 되지만 큰 손들 입장에서는 샀는데 악재가 터지면 팔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 던지면 내려가 버리 급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라는 게 있으면 살 때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 사놓고 그다음 공매도를 해갖고 안 좋다 싶을 때 미리 공매도를 치면 그 위험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가 시행되면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그 공매도가 시행되고 나면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공매도 치면 내려갈 위험성이 있다 싶어갖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꺾여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게 지금 현재 이번 지난주부터 코스닥 지수 막 빠지고 하는 이게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건 어디까지 추측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주 이런 종목이 테마로 해갖고 막 올라왔는데 이 상황에서 공매도가 시행되면 여기서 공매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 실제로 뭐 별로 수혜도 없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러면 거품이다 싶으면 공매도를 때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때리면 여기서 밑으로 빠지면 공매도한테 그냥 밥이 될 수 있으니까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겟 되기 싫어갖고 미리 파는 겁니다. 근데 살려는 사람은 이거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공매도 치면 어떡하지 싶어서 안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그냥 속절없이 예전 같으면 그냥 테마 붙으면 올라가는데 이제는 테마 붙으면 그 테마를 핑계로 이거 호재성 뉴스 터졌을 때 이때 팔자 이러고 챙기는 의미로 던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악재가 터져도 확 빠져버리고 호재가 터져도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꺾여버리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기존에 배팅하던 갖고 패턴이 많이 바뀌어버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조선 같은 이런 종목도 조선이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 여기서부터 치면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못 올라간다는 얘기. 이제 호재가 터져도 올라가려고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공매도에 타겟이 되겠다 싶어갖고 살려는 사람이 주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챙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팔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는 호재 터져도 내려가 버리는 여기서 하면 많이 배팅에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예전에는 호재 터지면 올라가고 또 끝나고 나면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데 호재 터졌는데 내려가 버리니까 이러고 이제 손실 나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뭐 철강 같은 이런 정도도 마찬가지죠. 호재가 터졌는데 거꾸로 내려가 버리는 여기서 저도 손실이 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이 알래스카 뭐 가스관 해갖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거꾸로 쭉쭉 내려와 버리는데 뒤늦게 빠지고 나서 이게 이 현상이구나 싶어서 그냥 저도 발을 뺐지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번 주에는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돈 벌려고 무리하게 배팅하는 것보다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배팅을 할 때도 풀 배팅 이런 것보다는 비중을 상당히 줄여서 소심하게 뭐 정말 아리송하다 싶으면은 그냥 관망 이건 정말 들어가면 그냥 99% 먹겠다 싶을 때 배팅 할 때도 평소에 한 2,300만 원 지를 거 한 뭐 100만 원 정도 아니면 반 5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배팅 줄여갖고 단돈 만 원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배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말 동안. 그래서 오늘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하니까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벌기 전에 다 잃어버리면 배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스톱 치는데 그냥 계속 그냥 뿔고기가 맞고 하다가 돈 다 잃어보고 나면 그 다음엔 하고 싶어도 도잣돈이 없어서 배팅을 게임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면 좀 이렇다 싶을 때는 그걸 하지 말고 정말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 광이 5장 들어왔을 때 이럴 때만 종목을 매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관망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장이 특징적이었던 부분인데요. 간밤에 미정시는 뭐 혼조세였습니다. 나스닥은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빠지고 뭐 이래가지고 혼조세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기존에 뭐 관세 부분이나 기타 등등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봤던 그 쪽에 한 3파트 정도를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주력으로 보고 있는 중국 기대감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지난번에 토니 모리가 여기서 떠올랐습니다.
이거 주봉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주봉으로 보면 일봉이 낫겠네. 일봉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횡보했는데 여기서 튀어 올랐습니다. 이때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 조금 먹었는데 여기서 팔아버렸는데 지금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복귀를 해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수였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횡보해갖고 튀어올랐는데 이 정도 횡보해서 튀어올랐으면 이 길이 정도만큼 오른다고 치면 여기 정도까지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 처음에 매수하는 그날 방송할 때 그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길게 왔기 때문에 이걸 옆으로 이만큼 간 걸 위로 올리면 이 정도까지는 올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팔았죠. 그래서 아, 이건 너무 집착해가지고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챙길 거 제대로 못 먹었다, 이런 좀 그 후회가 됐었습니다. 어쨌거나 1차적으로 얘가 움직였고 지금 최근에는 토니모리 보시면 계속 꼬리 달고 눌립니다. 호재성 뉴스는 분명히 나왔어요. 왕이 부장하고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인가 만나가지고 일본에서 한중일 외교회담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대충 들어보니까 시진핑 방안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 있었던 것 같고 11월 달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그 회의할 때 참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미국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원래 코로나 전에도 오려고 막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쯤 되면 아마도 그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중국에서 우호적인 어떤 제스처를 하기 위해서 시진핑 방한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진핑이 방한하면 올라가고 안 오면 내려가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려면 사전 포석이 깔린다는 여기다 포인트를 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시진핑 주석이 또 오면 물론 이제 오니까 국빈들 오니까 축하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막 열렬히 환영 안 해줄 것 같죠. 왠지 기분이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사전에 문화사절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사람도 좀 오고, 그 다음 또 뭡니까 한알령 해제 뭐 대놓고 해제한다 이게 하진 않겠죠. 왜냐면 한알령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단지 저끼리 그냥 눈치껏 한국 쓰지 말자 이러고 이제 통지했을 뿐이지 한알령 이렇게 제재를 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알령 해제 이런 뉴스는 없을 겁니다. 단지 이제 우리나라 연예인이 중국 갖고 막 그 공연을 하고 뭐 왔다 갔다 뭐 중국 사절단 뭐 문화 사절단 오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려고 하면 사전에 우호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중국 사절단 문화 사절단 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교류 우호적인 표현이 나올 것 같다. 이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호적인 표현하면 또 막 적극적으로 그 중앙 언론에서 막 떠들기 때문에 갑자기 대한민국 만세 이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대감 이런 거고요. 뭐 관련주 엔터주 어쩌고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주로 봅니다. 근데 토니모리가 대장격으로 왔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 거의 한 6,800원에서부터 떠가지고 지금 거의 10,000원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치자면 지금 많이 올랐죠. 거의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가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대장이긴 한데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쭉 보다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중에 많은데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는 중국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 주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세금 계산서를 뭐 어쩌고저쩌고 할인해가지고 뭐 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오면 그 있죠. 그 물건 같은 거 사고 그 영수증을 뭐 하면 그걸 가지고 뭘 해주고 하는 그 뉴스 보시면 나옵니다. 이 종목 하는 일이. 그래서 가장 수익이 될 것이다 하고 지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잘 나갑니다. 이거 예전에도 중국 뭐 호재성 뉴스 터졌을 때 되게 급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봉 보시면 막 그냥 하이머신만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라갔다가 여기서 실적 뭐 이런 거에서 뭐 호재성 뉴스 막 터뜨리다가 실적 보니까 뭐 지불도 아니고 중국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쭉 빠져버렸어요. 빠졌는데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격인데 얘는 대장격이긴 한데 못 잡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 줄 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했고, 그 다음 화장품 관련주 중에 보시면 바닥에서 지금 튀어오르는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쭉 보다가 개인적으로 만료공단도 좋고 뭐 실리콘투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일단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종목을 봤습니다. 이걸 금요일에 제가 거의 한 3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잡았던 이유는 토니모리는 또 올랐는데 얘는 못 올랐어요. 아직 그대로 있죠. 횡보하는 거리가 있었으니까. 그럼 이걸 토니모리 기준으로 보자면 얘는 여기까지 온다는 거 봐야 될 겁니다. 같은 원리로 작용한다면 중국 관련한 호재가 터진다면 여기 정도까지는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것 같은데 한 번만에 가는 게 아니고 갔다 왔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토니모리 때 그냥 대충 잡았다 놔버리는 바람에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번엔 좀 제대로 먹자. 그래서 또 오르기 전에 거리랑 별로 안 붙었을 때 잡아놓자 이거 잡아놨는데 다행히 오늘 얘가 얼마 올라갔죠 이게.
3.76% 올라갔네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조금 수익이 생겨가지고 오늘 이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이 조금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비중을 조금 줄였어요.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화장품 제조가 지금 262만 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이게 좀 미리 안 해놨네요. 262만 원. 좀 챙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 관련주 중에 다른 것도 다 좋은데 한국 화장품 제조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입니다. 토니모리가 대장격이긴 한데 가볍고 잘 움직이고 하고 다 좋은데 지금 보시면 코리아나하고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은 별 볼 일 없지만 중국하고 연결되면 가볍게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움직일 때 보면 항상 한국 화장품 제조가 대장격으로 잘 움직입니다. 이거 종목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기관도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게 실적 부분을 보시면 시가총액 2천억이니까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고요. 유동 주식수가 150만 주밖에 안 됩니다. 호재 터지면 날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항상 보는 실적인데 부채비율 유보율 괜찮고 이게 매출 지금 확 늘어났죠. 영업이익도 늘어났죠. 단기순이익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건 한국 화장품 제조는 자기가 뭐 만들어갖고 브랜드로 파는 게 아니고 다른 화장품 회사에서 주문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갖고 공급해주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OEM ODM 계속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로 해서 화장품 관련주가 다 좋아지면 얘는 덩달아 좋아지는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상당히 좋게 봅니다. 길게 설명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중국 부분에 대한 어떤 호재성 뉴스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문화사절단도 올 것 같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다 오는 게 아니고 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왕이 부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사전 조율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온다 그러면 미리 밑밥 다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 띄워놓고 들어옵니다. 그래야 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호적인 재수처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를 주의 깊게 봤고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화장품 제조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자동차 관련주 호재 나왔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4월 2일 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오늘 나온 뉴스에 대충 방송에서 들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호재성 뉴스 하고 그다음 4월 2일 날 관세 부과할 때 자동차 부분은 예외를 할 것 같다는 이 부분. 왜냐면 이 GM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멕시코나 캐나다 뭐 이런 해외에서 공장에서 지금 만들어 갖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관세 부과 시켜버리면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휘청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멕시코 캐나다 할 때도 자동차는 예외로 했었거든요. 같은 관점으로 보면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4월 1일 관세 부과할 때 자동차는 일단 예외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돌았는 것 같아요 뉴스가. 그래서 그걸로는 현대차 기아가 올라가니까 이제 가벼운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갔는데 개인적으로 성우하이텍을 가장 좋게 봅니다. 성우하이텍을 이 종목을 좋게 보는 거는 근데 이 시간에 다니까 왜 안 나오죠? 이게 지금 저거 되나요 또? 이거 무슨 거래 이상한 거 자꾸 만들어져가지고, 저거 맘대로 자꾸 뭘 하는 것 같죠?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통합 어쩌고 저쩌고 그거 때문 같은데요. 요즘 거래 시간이 늘어가지고 사전에도 하고 사후에도 하고 지금 시간 끝나도 뒤에 하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저는 관심 별로 없고 일단 그런 의미로서 자동차가 움직였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화이텍 이 종목 좋아 보이고요. 그 뉴스가 맞다면 4월 2일날 관세 열애되는 부분이 맞다면 튀어오를 것 같다. 이건 관세 부과하는 4월 2일 다가오면 매수하려고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오늘 튀어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단타로 들어갔다가 5630은 여기서 발견해가지고 이거 튀어오를 때 여기서 한번 샀다가 여기서 팔았습니다. 비중이 너무 안 많아가지고 한 80만원씩 샀다가 팔아버렸어요. 이거는 팔아버렸고 이제 그 뉴스가 맞다면 이미 또 올라버렸기 때문에 뒤로 가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간다고 치고 한 번 더 노려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화이텍하고 화신이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화이텍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서현이와 SL, 대원산업 이런 종목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성화이텍이 가장 강력해 보입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뉴스 있었고 그 다음 재건 부분은 오늘은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우디에서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세 나라가 한꺼번에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둘이 만나고 저렇게 둘이 만나고 협상 뭐 이렇게 해서 조율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약발이 다 돼가지고 잘 안 먹힙니다. 뭐 해도 뭐 거의 안 움직이고.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신규로 매수했는데요. 이 설명이 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현대인프라코어는 원래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 그대로 홀딩을 했고요. 그 다음 한국화장품 제조 약간 이익 실현해가 비중을 조금 줄였고요. 이익 실현해서 좀 줄였습니다, 비중을. 그 다음 요거 하고 할게요. 넥스틸은 알래스카 가스관인데 이게 재료 노출 개념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동양철과 같은 경우는 지금 급나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막 이유 없이 올라가놓으니까 대동스틸도 확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넥스틸은 많이 안 빠지긴 했지만 이 테마 자체가 죽는 것 같아서 있던 거 다 팔아버렸습니다. 넥스틸 다 던져버렸고요. 이 종목 때문에 손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얻어맞았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 IT세는 이건 그냥 인버스 개념으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약했는데 약하기는 건가격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걸로 인해서 시세가 한번 날 것 같아서 그대로 이 종목은 예전에도 제가 한 매매해봤는데 여기 있는 세력들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은 날은 거꾸로 내려오고 감사보고서 제출되니까 거꾸로 내려오죠. 그러고 나서 다 내려갖고 포기해갖고 손절하고 나면 그냥 튀어오를 겁니다. 튀어오를 때는 겁나게 튀어올라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청개구리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이건 이제 대응하는 거는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냥 소액으로 딱 잡고 100만원 딱 잡고 그냥 뭐 죽을 때까지 안 놓고 가만히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올라갈 걸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 이제 신규로 제가 매수한 게 재건 관련주입니다. 재건 관련주는 특별하게 호재가 생긴 건 아니고 그동안 제가 재건 관련주 쪽에 오랫동안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많이 내려왔다고 보여집니다. 내릴 만큼 내려왔고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버티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딱 세 종목만 잡자 해서 HD 현대인프라코는 계속 홀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200만 있다 100만원 줄여놨습니다. 이거도.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전진건설로봇 잡았고요. 100만원. 그 다음 SG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건 쪽에 세 종목으로 포진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이 얼마냐면 232만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플러스 8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는 계속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한 배팅을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올라가면은 담은 얼마라도 잘라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챙겨놓고 그 다음 들어갈 때도 그 종목이 진짜 확실하다 싶을 때 가장 낮은 위치에 왔을 때 소액으로 한 50만원 100만원 정도 베팅하고 먹고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주는 계속 그렇게 가볼 생각입니다. 뭐 급등을 노리고 뭐 대박 먹는 것보다는 손실을 크게 안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힘든 장이고요. 제 영상에 힘내라고 댓글도 주시는데 힘드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요. 생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생존을 해야 또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냥 막 무대포로 지르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그때 돈 챙기면 되고 지금은 생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이고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